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새누리당 평당원 카페에 뉴델리 박성현 백모주필이 우리 정대위, 조원진 정대위를 비판했다 해서 이게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박성현 주필하고 제가 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그 전부터 이게 만나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해왔던 사이인데 이분 시각 자체는 원래부터 정당 창당을 직접 들어가지 말고 유권자 운동 건물 만들어서 각 지역구마다 문제가 되는 인물들, 예를 들면 이번에 탄핵을 찬성한 인물들, 그 지역구에서 이른바 후보 교체 운동 등 유권자 운동을 해야 된다. 한 1만 명짜리. 그런 시각이니까 창당 자체를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정대위뿐이 아니라 정광용이 창당할 때도 반대를 했었고, 또 홍준표가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또 그 에너지를 빨아 들어가려고 한 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태극기 시민사회 운동은 그 운동의 에너지로 유권자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정대위를 겨냥해서 비판한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반박한다 그런 취지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금 조원진 정대위가 실질적으로 신당 창당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용 일파들을 내쫓고 당을 접수하느냐, 저런 복잡하고 빚만 잔뜩 지고 그냥 검찰 수사만 냈다 받고 있는 저런 쓰레기 정당 껍데기 버려버리고 창당하느냐, 요것만 남았지 사실상 조원진 정대위는 정당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조직으로 키워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체 우리가 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어차피 그 7월 2일 날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크쇼가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허평환 장군, 정미용 대표 저까지 해서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올 텐데 제 입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정당 옆에서 인터넷 신문을 17년간 정치 매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감이 있죠. 이 정당이 밑에서부터의 흐름을 통해서 환골탈태 개혁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가능했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전에 결단을 내렸으면 그때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물론 저는 그 전에 이거 그냥 놔두면은 김무성, 유승민이 쿠데타 일으키고 박 대통령은 쫓겨나고 내각제 개헌이 되고 탄핵까지도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제가 2015년도 관악을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김무성이 앞에 나타날 때마다 전 마이크 잡고 박근혜 대통령은 쫓겨날 거고 내각제 개헌을 밀고 갈 거다. 그렇게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라도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정신과 이번에 조원진 정대위에 제가 참여할 때의 정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도 절박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만약에 그쵸. 근데 관악을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특수해서 야 강세 지역인데 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관악의 보수층 유권자들은 이번이 당시 좌가 분열됐으니까 유일하게 당선 기회다 해가지고 뭉치는 상황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 관악에서 지금 보수 후보 나온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김무성의 힘만 실어주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망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개헌 들어가고 탄핵 들어간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권자들이 전혀 동의를 못했었거든요, 제 말에. 근데 거기서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권자 지금 한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반 이제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워낙 생업에 바쁘니까 또 홍준표 따라가고 하겠죠. 하여튼 저는 2015년, 그쵸. 2015년 제가 4월에 재보선에서
이건 큰일 난다 이게 했는데 결국 박 대통령도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꼭 저뿐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는 그러다가 총선에서 결국 김무성계와 어정쩡하게 동거하다가 총선도 참패하고 의석도 사실상 탄핵 내각제 세력이 상당수를 차지해서 탄핵까지 당하는 제가 바로 경고한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또 뭐냐? 지금 전에 3월 달에 정강용 패거리들이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도 그거를 지지했던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저 체제로는 죽었다 깨도 탄핵을 막을 수가 없고 탄핵이 성사되고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 절대 싸울 수가 없다.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그 당시는 창당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다 판을 엎어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주도하겠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창당을 하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소박한 기대를 갖고 창당을 지지하고 창당에 힘을 보태서 온 겁니다. 그 당시는. 근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홍준표나 태극기 파리들은 사기를 쳤죠. 대선에 표 좀 얻어가려고 마치 박 대통령을 지킬 듯이 사기를 쳐서 표만 얻어가고 이제는 박근혜를 완전히 버리고 간다. 이런 전략으로 한바탕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의 표 준 사람들은. 그럼 이제는 뭐 그때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에 정강용 일파들이 창당을 주도를 했을 때와 지금의 조원진 정대기 창당은 개념이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을 견제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거고 지금 견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건 이제는 우리가 외나무 다리로 가서 정치 썩어 빠진 이 부정부패 세력들을 다 들어엎지 않고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상황까지 갔다. 훨씬 더 절박해진 거죠. 그때하고 달리. 그래서 정강용이 창당할 때는 뭐 저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후보를 내면은 막판에 홍준표와 딜을 쳐서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 임명권을 받아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저뿐 아니라 여러 명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한 귀로 흘려들은 게 홍준표는 절대 당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칠 필요가 없다. 그건 제가 조원진 선대위에서 홍준표하고 단일화 협상할 때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 우리가 홍준표를 지지했었을 때 뭐 장관 몇 자리 나나 그딴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게 무조건 뭐 홍준표 떨어질 걸 100% 확신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용 때하고 달라진 거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창당을 한다. 당장 내년 지자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저는 내년 지자체 때까지 이 정당판과 이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지를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혹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살아있다면은. 마치 1905년도에 미국이 조선을 버리면서 나라가 쫙 망해 들어갈 때 그 전에 몇몇이 고종정부를 엎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게 실패하면서 이미 나라는 망해버린 거거든요. 고종왕조는 유지가 되고 그냥 망해버린 거고 결국 나중에 고종까지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내년 지자체까지 이 정치체제가 유지가 되는 순간에는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그건 상정을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상정 두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다. 그 혹시 그러면은 문재인 체제하고 이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냥 서서히 그러면은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바른 노선으로 가는 또 정당은 또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확률은 별로 높다고 보진 않는데 이 체제가 유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은 꾸준히 할 것들은 많이 있을 거다. 할 일도 많고요. 자, 그럼 제가 보는 이 우리 당에서의 그 상황을 보면요. 일단 우리 당이 해야 될 것들. 우리 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부정부패 척결 정당의 이미지를 가장 강력히 만들어야 됩니다. 전 너무 잘 됐다고 봐요.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 정당으로 찍혀있죠.
이걸로 집권을 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와, 뭐 장관들 임명하는 거 차라리 5대 인사배제 원칙, 위장자리 부동산 투기 뭐 이딴 것들 입을 열지나 말죠. 그 5가지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떠들어 놓고 계속 그런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까 오늘 김상곤 교육부총리 청문회 때 아니 그냥 그러면 옛날에는 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장관 되면 어떻게 좀 바꿔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랬고 나는 그 관행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양심에 부끄러운 거 없다. 이래버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논문 표절을 완전히 공식화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논문 표절 없어졌어요. 김상곤이 정도 저거 180군데를 다 표절한 게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논문 표절이 없어졌고 현택수 전 고려대 교수가 어제 청문회 나가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이런 것도 기자들이 안 써요. 분명히 2007년도에 서울대 윤리강령에 논문 표절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의 연구 성과를 인용 없이 가져오면 무조건 표절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하도 표절이 많이 걸리니까 2015년도에 바꿨다. 윤리강령을. 교육부와 함께. 남의 독창적인 생각을 마치 자기 것처럼 활용한 게 표절이다. 막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그냥 남의 책에 있는 것을 인용 안 해버리면 표절인데 그게 그냥 이 생각이 독창적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고 내 것처럼 위장했는지 다 따져가지고 결국 다 표절 면제부 주겠다.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 총리가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논문 표절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정권이나 교육부나 학계에서 크게 찍힌 자가 아니면은 그냥 다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의 첫 업적입니다. 논문 표절 없는 대한민국 만들었습니다. 위장 전입 없는 대한민국 만들었습니다. 강경화? 이건 학교와 완전히 권력 실세들이 유착해가지고 조직형 위장 전입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다 무마됐죠. 부동산 투기 다 무마됐죠. 5대 적폐가 그냥 다 무마돼버리고 5대 적폐 인사들이 마음 놓고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정권이 2달 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정권과 싸우는데 부정부패 척결의 깃발을 아주 제대로 들고 있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제대로 못 막아낸 거는 너희는 니네 정권 때 안 그랬냐? 이 말에 꼼짝 못한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권 인사 때 왜 20년 전 논문 표절 문제 삼냐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같이 해먹었던 여야 구태 세력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 조원진 정대행은 가장 강력한 부정부패 개혁 세력으로 인정을 받겠다. 논문 표절,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 위장 전입 다 싸그리. 우리 당 간부들 임명할 때부터 싸그리 검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진실을 구하는 작업. 저는 이게 한미동맹 수호와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과제 같아요. 동전의 앞뒤인데 저 홍준표 태극기 파리들이 하도 한미동맹 가지고 많이 하니까 우린 그거에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방법을 박 대통령을 구명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거 안 하잖아요. 저거 안 하지 않습니까? 저 홍준표 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 저거 하겠습니까? 오래 못하게 막죠. 왜냐 김무성하고 손잡고 탄핵 세력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판 짜고 싶어 하는데 절대 안 하겠죠 저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박 대통령을 지키는 끝까지 사기 탄핵과 맞서 싸우는 그 노선은 제 1순위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 체질 개선이나 문화 쪽의 분야에 집중 관심을 둬서 40대 초반부터 20대까지의 이 청년 리더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겠다. 이건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돼요. 그건 새로운 정당이 문화개혁과 인터넷 포탈 개혁에 강력한 칼을 들고 나가면서 그걸로 싸우면서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당에서 야 젊은 사람들 데려와, 저는 그 발상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줘가지고 나팔수로 써먹다 저 이군로 같이 애 하나 인생 망치게 만들고,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기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 훈련된 청년들이 함부로 정당 들어오니까 그 정당이 진정성 있게, 대부분 젊은 층의 인재들은 문화와 인터넷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개혁의 칼을 들어서, 그건 충분히 제가 한 10몇 년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조추차의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자기 훈련된 젊은 청년 리더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년 대중을 끌어들인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 신당 창당됐을 때 당에서 무슨 역할 맡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파트만큼은 제가 한 우물을 파왔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두 가지만 잘 들어보세요. 뭐 제가 정당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회에서 제가 한 2시간 발제한 적 있죠. 뭐 그거를 좀 요약한 건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강력한 정당, 그리고 청년 세대의 앞길을 내주기 위해서 더 썩어빠진 인터넷과 문화 권력과 처절하게 싸우는 정당, 이런 정당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무슨 극우 정당이고 뭘 다 극좌 정당이고 다 떠나가지고 무슨 우파 정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종북 척결 상투적이잖아요. 아니 그건 다 해요. 조원진 정대위 신당도 다 합니다. 그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겁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랑 문화 권력, 인터넷 권력과의 전쟁을 통해서 청년들의 경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청년들을 모아오겠다. 자, 이게 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정부패 척결과 문화 권력, 인터넷 권력 철폐,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공간을 늘려나간다? 이거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거 좌익정당이에요? 우익정당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게 중도입니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이 보수 쪽에서는 무슨 고건이니 무슨 유승민이니 김무성이 하도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망쳐놔서 중도는 그냥 기회주의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도는 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바르고 옳은 길을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게 중도예요. 정도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구 하나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음해만 들어오는 길.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 할 수 있는 그 길이 중도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조원진 정대의 신당이 중도 신당인 겁니다. 이혜윤이 신당이 그게 중도 신당이 아니고. 그리고 홍준표, 문재인에게는 세게 얘기를 못하니까, 문재인한테 찍히면 죽으니까 둘이 뭉실하게 주사파 정권, 문재인의 문자 조남도 거론 못해요. 홍준표는 조남을 거론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주사파 정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하태경이 무슨 극우 정당을 가겠냐. 하태경하고 홍준표하고 싸우든 말든 하십시오. 극우 정당, 바른 길을 가는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길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미동맹 수호, 자유통일, 그리고 탄핵의 진실, 이런 것들 다 바르게 가는 길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른바 범우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잘 안 했던 바른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중 다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당도 벤처예요. 우린 벤처 정당이고 남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갔다가는 그건 당연히 망하게 돼 있고, 백로 주필이든 정규제 주필이든 왜 신당 창당에 대해서 회의적이냐? 안 될 거라 보는 거예요. 이 기득권 자유한국당이 딱 버티고 있고 그들이 뿌려주는 권력 부스러기에 좋다고 기어먹는 자들이 깔려 있는데 니네가 신당 창당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벤처는 1%의 가능성 가지고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러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부담하느냐? 아니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성공하려고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 실패하더라도요, 한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게 가면은 리스크 없습니다. 아니 조원진 의원이 이번에 득표 43,000만 표 얻었다. 43,000표.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이. 그거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이 보수파리를 빼놓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아니 저 사람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저런 길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정말 나쁜 놈이라거나 그거는 저 사탕 팔고 다니는 홍준표 그 기생하는 노비들 말고는 조원진 의원한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지자체까지 저는 지자체까지 안 갈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서 바르게 갔을 때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되거든요. 제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예를 듭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번 평전을 읽어보세요. 인생이 그냥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의 연속이에요. 계속 감옥 가고 계속 망명 가고 조직 만들면은 뒤통수 맞고 쫓겨나고 미국한테 배신당하고 한 100번 시도해서 한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뭐 누군 못 구하겠어요. 자, 현재 우리 당 당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한 16,000에서 8,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조원진 의원실에서 확보하는 거는. 뭐 창당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5만 명 이상 넘어갈 텐데 다들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좀 달라요. 이거는. 네. 이건 거의 건국을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지금 가는 길하고 훨씬 더 비슷합니다. 이 주어진 길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집권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벤치마킹했는데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걸었던 가시밭길하고 우리가 걷고 있는 가시밭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훨씬 편한 길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보다는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이 정당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소속 출마했을 때도 박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나갔던 거고 제가 계속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은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정당 창당운동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남한테 하라 그러고 저는 뒤에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참하는 거니까 다들 사심을 비우고 그렇다고 또 승부욕까지 버리면 안 되죠. 성공시키겠다는 반드시 승부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하여튼 다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여기 미디어워치 사무실 국회 정문 맞은편인데 이 변희재 이 청춘투쟁 책이 있나요? 지금 없는데 이 청춘투쟁 책을 사겠다고 해서 그 국회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당 공식 행사인데 그래서 사무실을 오픈해서 12시부터 여기서 판매를 하니까 2시에 가시기 전에 이 사무실 들리면은 청춘투쟁 책을 구입할 수 있고요. 국회 행사 끝나도 한 8시까지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온라인 주문해가지고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그렇게 사기 싫거든요. 웬만하면 직접 책장 가서 사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편의를 봐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